이렇게요. 미친? 이거 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이트닝이란 단어는 O다 X다. 화이트닝? 빠밤 빰 빠밤. 정답은 O입니다. 하얗게 만들어주는 걸 하얗게 만들어준다고 말하는 건데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화이트닝이 백인이 연상돼서 좀 인종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닐까. 왜요? 사실 이 화이트닝은 희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또 그게 화장과 연결이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외국 사람들은 이런 말조차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황인이나 흑인이 무언가 희게 보이려고 하는 노력이죠. 이것은 오히려 굴종의 언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신지체? 어렵다. 그래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뭔가 느낌 오는데? 책에서 정신지체라는 말을 본 것 같아요. 지체라는 단어가 뭔가 좋지 않다는 가치 판단을 이미 담고 있으니까 나쁜 단어 아닐까요? 진짜요? 일반적으로 이제 지적 장애라는 것은 지적인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낮은 경우를 가리키죠. 정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차별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거는 근데 논쟁적이지 않을까? 많다, 문화가 많다 라는 말 자체는 그렇게 엄청 차별적인 것 같지 않기도 하고. 많이 쓰는 말이니까. 다문화를 존중하지 않거나 아니면 단일 민족이라는 전제 하에 다문화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기사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쓰는 말인데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 하면 우리 머릿속에 한국인 아버지, 외국인 어머니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떠오르죠. 따지고 보면은 국제 결혼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 결혼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잘못된 용어죠. 그리고 이 용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한국인 아버지, 한국인 어머니가 이룬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전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전제 자체가 옳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는 정말 다문화입니다. 유럽처럼 이민자 가정 이런 용어가 더 좋지 않을까. 별손 가정. 딱 들어도 아닌 것 들어도 같아. 이건 아니다. 어감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별손. 결손 가정? 결이라는 말 자체가 결핍됐다,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 자식 이 구성이 다 빠짐없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아무래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결손가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결손 가정이라는 것은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자 자식들이 자라는 그런 가정을 말하죠. 애미가 없어서 버릇이 없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엄마 아빠가 있어도 버릇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결손 가정이라는 말보다는 뭐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뭐 이런 정도 말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장애우라는 말이 장애인이라는 말보다 더 배려적인 차원의 그런 말이라고 원래 생각했는데 오히려 틀렸다고, 장애인이 더 맞는 말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어감은 또 장애우가 뭔가 바람직한 것 같고. 맞아. 장애우라고 붙이는 순간 지나친 친근함이라고 해요. 아무도 자기가 친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친근함을 일부러 표시하겠다고 장애우라고 바뀐 것도 사실 좀 웃기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라는 말 자체를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 뒤에 이제 우가 문제죠. 장애를 가진 친구. 근데 만약에 제 친구가 장애를 갖고 있고 제가 그 친구를 가리킬 때 장애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보다도 10살, 20살 또는 30살 많은 사람들도 부를 때는 장애우다 이렇게 부르면 그건 좀 곤란하지요.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조선족. 어제 잡지 기사 읽고 왔는데 거기서 조선족이란 말 쓰던데. 진짜? 그냥 뭔가 약간 이제는 학술적인 명칭 아니야? 저도 근데 왜 조선족이지? 왜 조선자가 붙지? 조선에 살았던 민족에 붙여지는 이름이라면
우리나라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조선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사회에서 구분 짓는 그런 것 자체가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던 기사에서는 이제 행정상으로도 동포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동포라고 부른다든지. 그 제중동포라는 말이 귀에 안 익어. 진짜 안 써본 것 같아요. 56개 그 민족이 있죠. 그 중에 한 족을 중국 정부가 조선족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용어를 사용하면 좀 곤란한 게 마치 우리가 중국 정부인 것처럼 이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마침 어제 제가 조금 중국 동포를 만나서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만 거의 한 80~90%는 중국 동포라고 불러주세요. 저희들은 그게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중국은 우리가 못 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 있는 사람한테는 동포라는 이 용어조차도 좀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족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우리는 중국 동포다 이렇게 부르는 게 좋지요. 처녀적. 이거는 크게 적을 수 있습니다. 굳이 처녀의 성적인 순결함? 그걸 부각해서 처녀작이라고 하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처녀라는 단어에 순결을 얻는 것도 그렇고 왜 하필 여자인가? 대개 이제 처녀작이라는 것은 그 작가가 처음으로 내놓은 작품 이런 의미죠. 근데 이제 이 처음으로라는 말에서 처녀라는 말을 갖고 온 건데 처녀의 어떤 순결성 이런 순결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남성 위주의 사고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정말이지 차별적인 용어다. 아주 편하게 첫 뭐 그런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혼혈아라는 단어는 OX. 너무 어려워. 근데 왠지 안 될 거. 아닌 것 같긴 해. 아닌 건 맞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어. X입니다. X지. X요? TV 같은 데서 혼혈아라는 말이 원래 잘못된 말이라고는 들었는데 다른 대체되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잡종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안 쓸 것 같아요, 이 표현을. 혼혈이라는 거는 피가 섞였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은 순혈이 아니라 전부 혼혈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섞일 대로 섞였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피가 맑다 이런 의미 때문에 혼혈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여겨진 것이지만 실제로 혼혈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베트남계 한국인, 러시아계 한국인 그렇게 피가 섞였다 섞이지 않았다 이걸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차별화나 퀴즈 풀어보셨는데 어떠세요? 거의 다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차별성이 담겨있는지 모르는 단어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제 자신을 약간 반성하게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 차별적인 단어가 없어지는 만큼 또 그만큼 새로 생겨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생기지. 맞아. 조금 없어지고 이만큼 생기잖아. 어떤 집단을 구분지어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차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실이라는 걸 일단은 이해하시고 그 차이를 가지고 부당하게 대우를 하게 되면 차별이 된다는 거죠. 나는 차별을 받은 적이 없는가?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차별을 했던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자기 성찰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단어의 정확한 어원을 모르고 그냥 그게 차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끊임없이 이것은 하나의 사회운동으로서 계속해서 지속되어 나가야 한다. 오늘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다른 차별 언어가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